안녕하세요. 해강호주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종목 시장 상승과 반대로 그닥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0.27%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넘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네이버부터 좀 먼저 볼 건데요. 두 종목은 일단 일부 증권사들에서 또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는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일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인데요. 일단은 네이버를 지목하면서 검색 순위 앞서서 과거의 검색 순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하지 못하도록 네이버를 틀어 막아버렸죠. 그래서 네이버의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색 순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들을 뭐 꼼수를 부려가면서 다른 쪽으로 지금 그쪽 내용들을 좀 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 과방위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강력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거 좀 오해가 있다. 사칭하거나 오인키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밝혀내긴 했는데 일단 투심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 뭐 국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항상 어떤 그 국가에서든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어떤 정책과 반대로 하거나 아니면 반하는 어떤 정책들을 기업에서 할 경우에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국내 증시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데 뭐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도 언론사 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또 커머스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이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어찌됐든 우리 언론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입장이다. 계속적으로 계속 네이버 카카오를 이렇게 눌러왔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울 것은 없다. 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이 기업이고 또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네, 실적으로 나 이만큼 매출 내고 영업이익 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시가총액이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게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1년에 4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주가니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주목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이 커머스 시장에서의 대한 어떤 매출과 이익 성장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정부 여당에서 자꾸 이쪽 언론 쪽을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으니까 뭐 투심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분위기고 또 오늘 네이버가 이렇게 또 급락하는 과정에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련 기업 더존 비존이라고 있죠. 더존 비존 역시 또 오늘 8% 넘는 또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다소 좀 부담스럽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부터 먼저 볼게요. 자, 네이버가 어쨌든 이렇게 오늘 2.5% 가량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쉽지만 지금 17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다시 이탈돼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 다시 음봉 전환이 좀 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네이버의 월간 차트인데요. 자, 지금 여기 17만 원 가격이, 자, 5위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선 5위평. 근데 이제 월간 차트니까 5개월 선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무너진 5개월 선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돌파가 어려웠었던 점인데, 이번 10월 달은 원래 우리 9월 달부터 돌파를 좀 기대했었잖아요. 양봉 전환 돌파 기대했었는데 요게 좀 아쉽게 되지 않았고, 이번 10월 달은 그러면 상승 양봉으로 좀 치고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17만 원 언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5위평이 깨지고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만 놓고 보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전망치들을 일부 증권사들에서 이제 좀 내놓고 있는데, 요거 좀 한번 짚어보면요. 네이버는 일단은 솔루션과 뭐 도착 보장 통한 인공지능 AI 수익화 모델들을 좀 더 확대돼서 30%대의 고성장이 일단은 뭐 지속될 것이다 전망된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또 클라우드 사업들, 그다음에 사우디 디지털 트윈 등의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성과를 좀 내면서 매출 증가율은 어쨌든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팀원 등 제휴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체 스마트 스토어 있죠. 성장과 브랜드 솔루션, 뭐 도착 보장,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서 뭐 13%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은 어쨌든 이어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업종별로 좀 보면 뭐 뉴로 클라우드, 그다음에 웹툰 시장, 이쪽에서 좀 성장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좀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0.7% 정도 수준에서 상승이 좀 그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좀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로 좀 가볼게요. 자, 카카오로 가면요, 카카오는 그나마라도 오늘 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보합 수준에서 그냥 버티고 있다 정도 흐름입니다. 네이버보다도 다소 좀 약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만큼 덜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카카오도 먼저 실적 부분들 전망치 먼저 보면요. 전년도 대비해서 뭐 1% 정도 매출액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망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1조 9,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좀 감소한 1,085억 정도 일단은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네이버 카카오를 전망치를 좀 낮추는 흐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인공지능 AI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 앞으로 하반기에 좀 기대할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카카오의 광고라든가 또 커머스와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구조 개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어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빠르게 좀 수익화 모델이 좀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들은 카카오 입장에서도 4분기 AI 상품들, 그 다음에 신규 광고 상품 출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내년에 성장의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카카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AI 관련돼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일부 언론은 보도에서 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AI 모델들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도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상품화 시켜서 구독료 서비스 위주로 좀 가겠죠.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좀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화 모델을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좀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 과정들에서 사실 이거 많은 우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머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저기서 AI 모델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막 하다 보니까 구독료야 사실은 뭐 만 원, 2만 원대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게 다양한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월간 구독료 서비스를 우리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가전 전자제품 또는 뭐 자동차 뭐 등등에서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다 합치면 뭐 수백만 원대의 월간 구독료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그 외에 어떤 뭐 한글과 컴퓨터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AI와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이들 기업들이 결국은 뭐 어떤 특별한 독특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의 이런 그 결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다 직면해 있고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실적이 여기에서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를 더 크게 끌어내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카카오 네이버는 저평가 수준의 영역에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뭐죠?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린 거, 지금은 실적이나 뭐 또는 뭐 김범수 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법적 리스크 다 그런 거 다 제외시켜라. 지금은 투자자들 포인트는 시장에만 포인트를 가져라. 시장. 예. 마켓 시장 말고요. 예. 우리 우리 미국, 그다음에 중동, 예. 이쪽 대외 변수들에 좀 더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제가 그래도 그나마라도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라도 좀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국제유가 WTI가 약간 좀 진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요거 좀 실시간으로 좀 볼까요? 실시간으로 보면 나스닥 선물지수는 현재 약보합 수준에서 마이너스 0.1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가격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1% 소폭 떨어져서 금 선물 가격은 움직이고 있고, 원유 선물도 마찬가지죠. 원유 선물도 마이너스 0.35% 정도 소폭 떨어져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흐름이 뭐 우리 국제유가 원유 선물 가격이 완전히 고개가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오름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뭐 떨어진다, 우리가 뭐 긴장을 늦추고 이제는 주식시장 좋아질 거다, 중동 불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언제든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중동 전쟁이 얼마나 더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요즘 막 계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던데, 뭐 100달러 가느니 120달러 가느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언론들은 그쪽으로 부추기는 겁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자꾸 검색량이 높아지니까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부분들이 10월달 계속적으로 좀 우리 그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겠죠. 지수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다만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뭐 사법적 리스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분이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미국 시장하고 중동 전쟁 관련돼 있는 이슈에만 주목하시고, 여기에서 큰 문제 없이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국내 증시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인데요. 자, 그동안에 국경절로 연휴였던 중화권 증시, 특히 중국 증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 선물 시장에서
항생이라든가 중국 상해 종합 지수들이 일단은 많이 그동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일 실제 상해 종합 지수가 개장된 이후에 국경절 이후 개장되는데 크게 갭상승해서 출발하겠죠. 그 상황에서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어쨌든 뭐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투자자님들. 여기 가운데쯤에 그동안에 여기 상승 흐름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약 한 달 사이에 보면 중화권 증시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이거 아직 근데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보시면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요 오른쪽은 요거 세 달치고요. 평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 상해 종합은요 21.93%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됐으니까 따지고 보면요, 내일 이제 개장해서 그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이거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심천 거진 30%, 항생 33%, 홍콩 H 37%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우리 국내 증시 보세요. 1개월치 어떤가요? 코스피는요, 고작 2.68%, 9.33% 코스닥은요. 우리 니케이는요, 니케이 225 지수, 일본 9%, 토픽스 6.65%. 아, 이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심한 거 아니냐. 3개월치로 놓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은 나란히 마이너스 9%예요. 일본은 나란히 마이너스 5%, 그리고 대만이 마이너스 5%. 아무래도 IT 반도체나 뭐 가전 이쪽으로 좀 영향력을 크게 받는 아시아권 증시 내에서는 뭐 일본, 한국, 대만 맞긴 한데 유독 한국이 마이너스 9%대예요. 이거 좀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한 고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는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증시가 크게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버텨만 주고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키 맞추기 하러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약 한 두 달, 세 달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화권 증시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몰려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들 수급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화권 증시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중화권 증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장이 개장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수급들이 빠져나오면서 완화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좀 쭉 치고 나오는 모습들 좀 나와줘야 되겠죠. 너무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나와진다 그러면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보다 우리는 포인트를 중동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포인트를 좀 맞추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